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로 19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건데 국가 차원의 각종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1일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재지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최초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어린 아동을 포함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고 지적했으며 여성과 아동 그리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우려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This crime is an affront to human rights. It's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e fight it. You fight it.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이들은 강제 북송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 보고서와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분명 북한에는 더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있지만 북송 문제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제기한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며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선 특별히 이들의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북송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인신매매를 비롯해 인권 문제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report reflects the U.S. government's commitment to global leadership on this key human rights,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issue. It remains our principal diplomatic and diagnostic tool to guide our relations with foreign governments on human trafficking.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으며 이들 나라들은 미국 정부의 특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인권 압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1일 워싱턴의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은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에서 인권을 촉진시키고 보호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 문제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나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들에 의해 이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활동은 유엔 내 대다수 국가가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외교관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최근 지난 1980년 이후 수십 년간 북한과 유엔 사이에서 진행된 인권 상호작용을 집중 조명한 북한의 인권, 유엔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 등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북한이 불법 활동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회피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최근 공개한 확산금융 위험평가와 완화 지침서입니다.
지난 3월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총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본을 발표한 건데 각국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확산 금융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산 금융 위험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 관련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산 금융이란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 활동으로 FATF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과 이란 기업 그리고 인물들의 활동이 확산 금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서는 북한 등이 불법 활동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회피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지점을 내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사들이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위장 회사를 개설하고 대리 계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이나 이란의 기관 등의 특징적인 활동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점을 마련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는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도 지침서에 담겼습니다. 북한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이 새로운 자금 세탁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탈취한 금액을 여러 나라에서 무려 5,000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실제 경화로 출금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주 총회 이후 발표한 공지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와 관련해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고위험 국가, 즉 블랙리스트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Nothing has changed for those. They remain the same. Iran and North Korea remain on the high-risk jurisdictions list, remain on the so-called blacklist, but nothing has changed. It's because neither country has engaged with us in terms of discussing their action plan, so we don't know what the latest situation is.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각 나라 상황에 따라 확산 금융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돈 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최근 결정 사항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1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성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목한 고위험 국가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북한 혹은 이란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은 이미 북한과 이란의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탈륨 또는 김숙희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공식 블로그를 사칭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는 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탈륨 또는 김숙희가 구글 공식 블로그를 사칭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려 했으며 공격자들은 보안 관제와 탐지를 회피하기 위해 구글 블로그를 해킹 명령 거점으로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최근 유명 공식 블로그를 명령 제어 서버로 활용하는 공격 방식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면서 북한 해킹 조직이 유명 업체의 보안을 더 신뢰하는 사용자 심리를 악용해 정보 탈취에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또 과거 사례와 수법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분석한 결과 북한 해킹 조직 탈륨 혹은 김숙희가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